알서포트 장중에는 300% 수익률을 찍고 왔었네요. 참. 그리고 실제 고수이지만 힌트만 주면서 실제 포트폴리오나 종목들을 가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뭐 여러분이 그거는 판단을 알아서 하시고 선택하시고, 요 며칠 사이에 한 달, 두 달 가까이 물렸던 가격대 심리를 다 잡아먹었죠. 이거 원금 안 오면 팔아야지. 목표가 뭔가요? 목표 국산 신형 준형차 정도, 아니면 뭐 잘 모르겠는데 풀옵션 경차 이상 살 수 있는 정도에 들어가 있어요. 알서포트 하나에만. 아무렇지도 않다. 즉 양의 부분을 보고서만 한다고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주식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거다. 분명히 논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돼. 왜 안 되지? 머리가 이해가 안 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양의 부분만 보니까 음의 부분을 보지 않고 저는 What up your RPQ입니다. 네, 제가 제 환경에 살 수 있는 풀 레버리지를 써서 실전 주식 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일지 일기, 실제로 제가 제 친가 친척 지인들에게, 친동생 엄마 아빠들에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를 기록하고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영상 편지로 띄워드리는 영상 편지 강의이자 제 일지 일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저 엄마한테 잠깐 전화 와서 받았잖아요. 네, 혹시나 했는데 간혹 제가 언급해드리는 백한살 외할아버지가 그때 전화 올 당시는 아니었는데 새벽에 약간 응급 상황이 있어서 어저께 새벽 3시에 엄마 모시고 저기 대학로 해화동에 서울대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가뜩이나 더 늦게 져서 거의 한 3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이번 주를 주봉을 마무리 짓는 날이고 4시 이후고요. 오후 장마감. 그래서 할아버지는 뭐 지금 어떻게 되실지, 뭐 때가 되신 건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겠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혹시 그리 되면 제가 짧게라도 언급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게다가 또 다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7일 월요일날 제 신곡 나도 아파요가 발매돼가지고 그것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1, 2주 동안은 좀 많이 바쁠 수도 있겠네요. 네, 보니까 오늘 종근당이 좀 많이 이슈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종근당에 대한 제가 주도주는 무엇인가, 주도주 중에 어떤 게 더 가는 건가, 예전에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1부, 2부, 3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서 꼭 보시고 그걸로 적용을 해서 보면 어떤 것인가로 순위 한번 찾아보고 제 개인적인 기준과 철학과 잣대에서, 그리고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특징 있는 종목들 알서포트랑 대리? 김대리가 아니고 대림 비엔코, 김과장 비엔코 이런 게 아니고 대림 비엔코에 관한 이야기 살짝 해드릴게요.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리고 엊그저께 올려드린 제가 바이오에 접근하는, 제가 바이오 종목들 제가 갖고 있는 거 전부 17개 이상 20개 이상 전부 공개해드리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것도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에 꼭 띄워드릴 건데, 그 영상이랑 제가 주도주 찾는 법 중요한 것들 영상 몇 개 있는데 한 몇 프로 나뉜 거, 그거 2개 안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또 한번 짚어드리기에는 얘는 또 왜 종근당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꼭 그 주도주 찾는 순위, 주도주의 특징 보시고, 그리고 특히 이것은 바이오 제약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과 그냥 주도주의 접근법은 좀 다르다라고 제가 그저께인가 영상에서 올려드린 거 오른쪽 위에 링크 꼭, 그리고 영상 끝날 때쯤에 제가 그 2개 링크 또 띄워드릴 테니까 가서 꼭 제가 100번 보시라고 했던 그런 영상들입니다. 한번 보시고, 마치 예전에 제가 셀트리온 브라더들 중에 어떤 게 제 1, 2, 3등이냐, 제 기준과 철학과 판단에서는, 그리고 나는 어떤 거를 들어가 있냐, 나는 그러그러한 이유로 그러그러한 순위 때문에 뭐 어차피 셀트리온 브라더 3사 비슷하게 가고 종근당 비슷하게 가지만 그 중에 나는 셀트리온 제약만 선택했다라는 것처럼 나라면 어떤 걸 들어갈 텐가. 그리고 사실 제가 종근당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제 현재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 제가 항상 말한 거 3월 바닥에서부터 3월 17일부터 여기 나눠 들어가고 4월 중순에 내가 틀렸구나, 제약바이오도 이번에 코스닥도 같이 간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다 코스피만 볼 때 제 친동생에게 코스닥도 먼저 갈 거다, 더 갈 거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다라고 하면서 코스닥에 있는 걸 집중하면서 4월 중순에 추가 대출과 스탁만 받아서 제약바이오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들어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 기억에 확실하다면 종근당은 아니었고 종근당 바이오인가 홀딩스 둘 중에 하나였는데, 홀딩스였나? 못 샀어요 그때.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스탁론 매수 보유 불가 종목이었다는 거. 그래서 못 사고 이 친구는 제외시키고, 제가 엊그저께 올려드린 그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나머지 12개 먼저 들어가고 뭐 중간에 또 추가로 들어가고 했는데, 아쉽냐? 하나도 아쉽지 않지요. 왜냐? 제가 그 영상 꼭 가서 보셔야만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군중의 광기와 함께 오는 제약바이오의 버블을 일으키는 이런 코스닥 장에 제약바이오는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나 뉴스가 절대 아니고 전체 업종의 평균을 사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아쉽지 않지만, 오늘 상한가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스탁론 때문에 못 샀는데 상한가 나온 종목들을 간혹에 이렇게 눈에 자꾸 비치잖아요. 그 빨간 시뻘건 불기둥이 보이면은 왜 안 사진 거야 짜증나게 라는 생각이 조금 아주 0.001 들긴 해요 저도. 하지만 괜찮다. 보유 종목 중에서 순환아 몇 뻥뻥뻥 상한가 못지않은 신고가 못지않은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아주 자그마한 욕심들 때문에 실행이 흔들리면 잣대와 기준이 흔들리고 결국 한 번, 두 번 우연히 성공할 수 있지만 그걸 연속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연속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제가 주식이란 장르에서 목표로 하는 60살 전에
1조를 벌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그래서 아쉬움 따위를 조금도 갖고 있지, 아까 말한 0.00001만큼 빼고는 갖고 있지 않다. 왜? 나는 목표를 확실히 하고 이거에 최대한 높은 가능성으로 다가가려고 연속성을 노력하고 있으니까. You know what I mean? 자, 아주 간단하게 오늘의 시황이랑 그리고 알서포트와 대림비행코 잠깐 먼저 해볼게요. 한번 훑어볼까요? 코스피 뭐 업다운 계속 흔들고 있죠. 이 선쯤에 걸렸던 친구들 팔아라 사라라 이러면서 개인들을 털어내려고 하는 거고, 뭔가를 팔았던 개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간, 아니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가지 않지만 요 며칠 몇 주 동안 오른 친구들로 야 걸로 가라고 하는 사인이고요. 뭐 그냥 신고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거고, 요때 요 장을 끌어올려줬던 주로 올라가 임마 갈아타라고 사인 주고 있는 거고, 그러나 BBI 꽉 잡아라라는 저는 실천 풀 레버리지를 써서 실천하고 있고, 이런 풀 레버리지 실천을 기록하고 일지로 말해주는 것보다 더욱 더 신뢰감 있는, 무게가 실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만 씨부리는 보는 분들은 넘쳐나시고, 그리고 실제 고수이지만 힌트만 주면서 실제 포트폴리오나 종목들을 가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뭐 여러분이 그거는 판단을 알아서 하시고 선택하시고 책임지시고 수익 보시면 되니까요. 어차피 저는 제 일기 제일지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나는 뭐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 오픈했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그러나 그 와중에 이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힌트나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나 좋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많이들 해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세요. 갑자기 중간 광고, 앞 광고, 뒷 광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내 채널인데 뭐 내 광고. 자, 코스닥은 똑같이 업다운 하는 모형을 보여주면서 쑥쭉 올리고 있고요. 코스닥이 갈 땐 코스피가 좀 쉬고, 코스피가 갈 땐 코스닥이 쉬고, 코스피로 한 보름 정도 쭉쭉 옵션 만길 때까지 이슈 줬으면 이제 코스닥도 좀 가야죠. 코스닥 올리는 걸 훨씬 쉽죠. 사이즈가 훨씬 작은데. 삼성전자 들어서 코스피 올릴 만한 자금이면 코스닥은 그냥 뻥뻥뻥 웬만한 건 다 올릴 수 있어요. 진짜 세력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까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 중에 얼마 전에도 질문 주신 알서포트 제가 그랬죠. 알서포트 팔아야 되나요? 저는 단 한 주도 팔고 있지 않다. 왜? 주식은 엉덩이로 하는 것이고, 머리가 아닌 엉덩이로 하는 것이고, 인내로 하는 것이고, 물론 강세장 때 옳은 주식을 선택했다면, 그리고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상승률의 90% 이상은, 자, 다 같이 뭐라고요? 5% 미만의 달에다 일어난다. 박수. 잘하셨습니다. 원래 격은 2%다. 그러나 제가 보수적으로 대외적으로 말해드리기 위해서 5%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더 여유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다. 자, 저는 단 한 주도 팔고 있지 않고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대충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 여기 있다. 여기에 2개월 전에 267.4% 정도의 수익을 찍고, 2개월 전이면 아마도 날짜를 보아하니 8월 28일 날 알서포트 장중에는 300% 수익률을 찍고 왔었네요. 참. 8월 28일 야, 진짜 최고점에서 300% 3시쯤에 300% 찍고 와서 쫙쫙 내려갔죠. 한 달, 두 달 반. 이거 올라갈 때 사고 싶을 때 사지 말고 사고 싶지 않을 때 사라 그랬는데, 사고 싶을 때 샀던 분들은 좀 고생 좀 하셨고, 근데 저는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있고, 지금 알서포트는 제 계산에서는 한참 떨어진 다음에 203.86%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저는 그냥 갖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더 뭐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게 관심 없다. 목표는 여기다. 롤러코스터에서 안전바 꽉 잡아야 목적지 위에 도착하지. 주도주들은 안전바 무섭다고 꽉 안 잡고 뛰어내리면 간다. 저기 fall off the cliff, 대중과 함께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저기 한강 뷰 아니고 그냥 한강 간다. 요 며칠 사이에 한 달, 두 달 가까이 물렸던 가격대 심리를 다 잡아먹었죠. 이거 원금만 오면 팔아야지. 너무 알서포트 RPQ 말 듣고 샀더니 원금만 오면 팔아야지. 누가 내 거 듣고 살아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내 일기 기록을 기록하는 것 뿐인데, 부분적으로 듣고서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부분적으로 사신 분들은 본인 책임이신 거고, 나는 아직도 300% 찍고 200%의 수익률 회복하고 앞으로 더 갈 건데 그거 듣고 못하면 그건 본인 책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잖아요. 어떤 핑계가 있어 여기에. 어쨌든 오늘은 200% 이상의 수익률을 내면서 마무리 짓고, 주봉으로도 뭐 잘 가고 있다. 바로 갈지 뭐 더 쉬었다 갈지 모르겠지만 관심 없다. 목표가 뭔가요? 목표가 같은 거 없다 그랬죠. 제가 만약에 여쭤보시는 분이 있다면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정주행 다시 꼭 하시고 머리에 피부에 새겨 넣으시고, 강세장에서 주도주의 목표가 같은 거 따위는 없다. 그냥 관찰할 뿐이다. 대충 사인을 주는데, 근데 굳이 보수적으로, 굳이 세상 사람들의 틀에 맞춰서 굳이 표현해 주자면 최소 아주 보수적으로 3만 원, 아주 안 가도 3만 원, 아주 못 가도 3만 원. 무서우신 분들은 그냥 나가서 딴 거 가시면 되고, 저는 한 주도 팔지 않고 있다. 물론 큰 비중은 아니지만, 아무리 큰 비중이 아니라고 표현해도 국산 신형 준형차 정도, 아니면 뭐 잘 모르겠는데 풀옵션 경차 이상 살 수 있는 정도에 들어가 있어요. 알서포트 하나에만. 아무렇지도 않다. 자, 대림 비엔코 아주 간단하게 짧게 찍고 넘어갈게요.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또 길어져서 1, 2부로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대림 비엔코 제 평단가가 5,000원 밑에고요. 5,960원이네요. 확인해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메인은 아니고, 아까 알서포트보다도 못한 여기 어디 갔어? 건설. 여기 그냥
정찰병 마린 한 마리, 질럿 한 마리, 저글링 한 마리 보내는 정도, 그냥 경차 살까 말까 하는 그 정도 금액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꾸준히 조금씩 말하고 있는데 조용하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네 라고 해서 22.171%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지금 뭐 단 한 주도 팔고 있지 않죠. 얘네는 아주 멀리 당근당근 흔든 다음에 이후에 보려고 보내놓은 정찰벽이니까 조용조용. 전 이런 거 좋아한다. 조용조용 꾸준히 가는 거와 여기서 샀으면 더 좋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사고 싶은 날이 바로 눌릴 때 혹은 바닥의 최저점에서 최저점의 날에 최저점에 시가리기 원한다고 그따위 꿈같은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옳은 선택을 했으면 적당히 들어가서 물려라. 마이너스 50% 찍고 간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반개 정도의 종목은 그냥 상패당한다는 마음으로 존 태플턴의 이야기도 이시도 들려드렸고 그냥 들어가서 물려라. 적당히 가만히 있어라. 기본 3원칙 지키면서 간다. 기본 지키고 철학과 잣대와 기준이 확실하다면 인내다. 결국 모든 것은 뭐다? 가격과 심리로 귀결되더라. 앙드레 코스톨라니오 찡이 말한 얘들아 투자는 심리 게임이더라. 내가 거의 100살 가까이 해봤는데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인내고. 주식의 최고수들이 정점을 찍고 계속했던 말들이나 책이나 격언들을 보면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는 디테일한 면이고 그들이 진짜 메인으로 하려는 거는 심리다. 인내다. 누구든 다 존 템플턴, 고레가와 긴조, 앙드레 코스톨라니, 윌리엄 오닐, 제럴드 로브, 제스 리버모어 다 쉽니다. 결국에는 숫자는 디테일일 뿐. 저도 양과 음이 있다면 음의 영역에서 먼저 그래서 주식에 접근하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뉴스를 듣고 숫자를 보고, 즉 양의 부분을 보고서만 한다고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주식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거다. 분명히 논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돼. 왜 안 되지? 머리가 이해가 안 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양의 부분만 보니까 음의 부분을 보지 않고 저는 음의 부분을 영순위로 주식에 접근을 한다. 그리고 마음의 심리를 갖고 인내를 갖고 공포를 이겨내고 화내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보다 자꾸 숫자, 뉴스 그런 걸로만 꼭 그런 부분을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만 접근하는 분들은 머리로 안 되니까 야 주식 안 돼. 그거 주식 운이야 라고 생각하지. No. 주식 99.99% 실력이다. 주식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장르 중에 가장 실력이란 부분이 운보다 크게 접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박처럼 로또처럼 카지노처럼 운이라고 생각하니까 대부분을 요만큼 실력이고 일단은 실력을 키울 생각조차 안 하고 운에 맡기니까 그러다 가끔 잭팟처럼 터지는 사람 보고 로또처럼 로또도 일주일에 몇 명은 1등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고 개소리하고 앉아있고 저는 개소리라고 표현합니다.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는 건 주식 투자가 가장 로소득이다. 가장 공부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해야 되는 가장 땀 흘려야 되는 이거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할 거면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할 게 너무 많죠. 변호사는 법정 가서 시부리기만 하면 야 입만 털면 그거 가수들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 몇 천만 원씩 받아가고 막 연기자 지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고 막 이사들 그거 뭐 한다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해가지고 그거 다 그렇게 따지면 어떤 부분으로든 불로소득이라고 따질 수 있어요. 가장 로소득 중에 하나다. 로소득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자산 소득인 건 맞죠. 그러나 확실한 건 절대 불로소득은 아니다. 그렇게 쉬면 너도 하지 개나 소나 다 하지 그게 반증하고 있죠.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 가장 어렵다는 거잖아요. 가장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운이 요만큼인데 어떠한 영역 중에 가장 작은 영역에 운이 필요한데 남들은 운 때문에 운이 좋아서 됐지라고 하면서 불로소득 야 세금이나 걷어라 라고 생각하고 있죠. 세금 걷어야지 당연히 적당한 만큼 형평성이 되는 만큼 공평한 만큼. 그러나 대부분 모른다. 이러한 메커니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 예상외로 영상이 또 길어져서 1, 2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이 종근당 브라더스에 관한 거는 종근당 브라더스의 순위 마치 예전에 제가 말했던 셀트리온 브라더스의 순위 그리고 주도주 순위를 바라본